자, 3월 11일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3월 11일 목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11시 3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 앞에서 서울, 부산, 그다음에 호남 지역, 그다음에 진주 지역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협회들이 다 같이 합동으로 모여서 시위를 11시부터 1시간가량 집회를 좀 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 달 이상 우리 업계에서 좀 시위를 좀 했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트래블데일리 메인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소정의 좀 그 성과 아닌 성과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지 저기 저걸 해주시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원해 주시니까 지원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집합금지 업종 지정 가능성이 매우 대단히 높아졌고요. 아마 거의 확실돼 가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받았던 정부 지원금 보다는 조금 만약에 받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계속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계속 끝까지 고생해 주시고요. 그 덕분에 국회를 움직여 왔습니다. 예, 하기현 유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예. 지난주 지금 우리 하기 전에 또 몇 가지 우리 또 도움 주시는 분들 마음적인 도움 주신 분들 막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톡이 이렇게 와. 네. 자, 우리 하기현 유씨님 러시아에서 운영하시는 백야나라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는 1000명을 이미 넘었는데 지금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 방송을 현재 들으시는 분들과 그리고 나중에 편집본 들으시는 분들 저희 유튜브 백야나라 사이트에서 지금 시청 시간이 조금 모질라서 좀 시청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백야나라 사이트에서 좀 많이 시청 좀 해주세요. 일단 시청 시간을 늘리는 전략이니까 일단 바쁘시거나 좀 그러시는 분들도 이렇게 켜놓고 계속 안 보셔도 되니까 일단 한 편이 됐든 두 편이 됐든 좀 다른 컨텐츠들 좀 틀어놓고 많이들 좀 시청 시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우리끼리 도와야지 우리 업계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서로 돕습니다. 이렇게 안 돕는 곳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업계는 업계끼리, 우리 여행업계는 여행업계끼리, 관광업계는 관광업 이렇게 업계는 업계끼리 도와야 됩니다. 상부상조하고 뭐 돈 듭니까? 예.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다 마음이니까 도와서 우리 파이가 전체로 산업에서의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시간 많이 좀 늘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내일 일단 집회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방금 무슨 또 저기가 뭐 나왔습니다. 무슨 집회한다는 거 외에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방금 카톡이 하나 왔는데 뭐 소상공인 간담회도 내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입니까? 이게 3월 15일이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날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관련한 국회의원들 좀 줄줄이 좀 미팅들이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각 소규모 단체에서나 조직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금 또 아직까지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들은 제가 좀 100% 공개는 좀 못 해드릴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지금 스케줄들이 계속 있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일정들 알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들어와 계신 분들 많이 좀 인사 좀 웰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 멘트 이 정도로 홍보 좀 할 거 했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란풍선이 200억 원 가량 실탄을 보유했다는 것과 내일자 메인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행정 예산 관련한 그 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는데 참 한심하다 못해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 추가 경정,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들어갈 부분들을 이제 좀 그 회의를 해서 정하는 거죠. 추가 경정 예산. 문체부 오늘 그 순서가 있었는데 전체 추가 행정 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배정된 게 고작 1%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요 문체부는 또 세 가지로 갈라지죠. 문화체육관광으로.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 하나 전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이아따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뭐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재밌는 내용인데 그거 잠깐 입가심 음식으로 치면 디저트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요즘에 하나투어가 참 그 내부적으로 참 지금 여러 가지 위기, 고충, 고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뭐라고 참 제가 뭐 그걸 될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라고 참 이게 위로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되며 또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지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남의 회사 어떻게 보면 남의 회사인데 지금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 걱정할 때는 아닌데 그렇게 됐고 있고. 자, 일단 먼저 첫 소식으로요. 어디죠? 노란풍선 얘기 좀 해드릴게요. 노란풍선. 자, 내일자 저희 메인 기사입니다. 노란풍선이 2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실탄 확보했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좀 이런 용어 나오면 조금 어려운 분들 있죠. 예.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해서 2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총알 확보했습니다. 자, 10일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했다는 게 사채를 발행했다. 이른바 사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채무를, 그러니까 채무가 일종의 빚을 졌다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빚을 졌다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돈을 빌리는 개념의 빚이 아니라 이름이 또 거창하죠. 전환사채 이른바 CB,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이제 WB라고 하는데 저희가 미리 작성해 놓은 우리 또 라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자 메인 기사를 미리 또 제가 알려드린다는 점. 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은 이렇게 발행한다는 건 일단 이거를 누군가가 어떤 그 자본을 좀 내준다는 얘기 아니야. 채권을 채무를 해준다, 채권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발행을 했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시장에서 향후 여행업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주는 걸로 볼 수 있죠. 그죠? 특히 전환사채는 기업과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투자를 괜히 합니까? 돈을 괜히 빌려줍니까? 다 바라는 게 있으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이 여행업계는 반드시 또 성장한다.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가격으로 신주를 그러니까 신주라는 거는 이제 신주가 뭐냐면 신주단지의 신주가 아니라 새로운 주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역시 여행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걸로 해석 풀이를 하셔도 됩니다. 노란풍선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100억 원, 전환사채가 10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더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입니다. 이번에 발행한 신주인수권 부사채. 요것도 100억 원. 그래서 요거는 양도도 가능하대요. 양도. 무기명으로 이루어져서 양도를 가능해서 편리성이 있고요. 이자율이 모두 0%래요. 거의 이자율이 없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그 상환이 2026년 3월 10일. 이게 상환이라는 표현이 조금 요건 일반 그 빚이랑 좀 달라서 이렇게 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2026년 앞으로 5년 뒤가 이제 그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전환사채 발행돼서 하면 이런 기업들 통해서 시너지 턴어라운드 뭐 삼성증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됐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뭐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나 신한금융투자 이런 데 대상으로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일단 이번 상황,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돌파는 견뎌낼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당장 다른 곳으로부터 투자 받지 않아도 향후 몇 년간 사업 진행에 무리 없이 좀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원래 그 3월 중에 노란풍선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OTA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회도 예전에 했는데, 요게 3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그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플랫폼 시스템과 기술적인 것도 이제 전혀 문제 없이 준비가 돼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 업계 분위기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분위기를 좀 살피고 있다고 말을 했고, 지금 요 시간 동안, 그러니까 2분기 내, 늦어도 6월 전에는 그랜드 오픈을 하는데, 요 기다리는 시간에는 적절한 오픈 시기를 좀 보면서 시스템 안정화 작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 선보이는 OTA 플랫폼 기반으로 여행은 물론 향후 다양한 분야 신규 사업 다각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거 관련해서요, 요 그 OTA 그 노란풍선에서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OTA 플랫폼이 있거든요. 노란풍선 거. 박주희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요 노란풍선 플랫폼이 이제 정식 오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참여자들, 가입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물론 B2B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니고 우리 업계 분들인데, 요거 관련해서 내용 Q&A로 정리한 거를 저희가 노란풍선 측에서 우리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 좀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 관련한 Q&A 요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어요. 이거 혹시 제가 입수를 한 건데, 요 노란풍선 OTA 플랫폼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뭐 상품 보이시죠? 상품 공급 방식,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입점 시 계약 조건, 통합 플랫폼 입점 시 계약 조건 같은 것들 자세한 내용 나와 있거든요. 요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혹시나 몰라.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랜드 오픈하면 노란풍선 그 플랫폼에 가입을 하시고 싶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노란풍선 측에 또 이렇게 따로 연락해서 받아보기 좀 그렇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좀 드릴 테니까, 저 언제 정리를 해서 기사를 쓸 건데 요거를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챙겨 드릴게요. 제 이메일 주소는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란풍선이 2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19 이런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당분간 최소한 올해 말에는 끝나겠지. 이런 그 저거를 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사업 모델에서 하나 투어도 그렇지만 이번에 만든 OTA 노랑풍선의 OTA 플랫폼을 통해서 저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그런 비즈니스들 많이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업계가 재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계 재편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재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느 정도 여행사의 그 지금의 어떤 처신에 따라서 다소간 좀 변화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냥 제 예상에. 예. 뭐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좀 섣부른 판단 같고, 이제 지금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즈니스 방향을 정하냐에 따라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업계 판도, 그러니까 업계 판도라는 것은 여행사의 어떤, 뭐 쉬운 말하면 순위, 규모, 예, 성과,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노란풍선 소식 내일자 메인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조금 또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비판, 합리적 비판. 예. 자,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요. 저희가 뉴스원에서 보도한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머리 아픈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여행업계도요, 이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과가 되고 어떻게 미리 플랜이 짜여지는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좀 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관광 쪽으로 가져오려면 관심을 앞으로 좀 가져야 돼요. 자,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 예. 자, 저희가 일단 인용 보도는 뉴스원 박혜영 기자와 김유순 기자라는 분이 쓰신 정리한 기사를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총 1,572억 원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그 추가 경정 예산이 15조 원 정도 된대요. 15조 원. 그래서 요 1,500억 원 정도는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그 추가경정 예산 중에 무려 1%나 가져왔습니다. 무려 1%나. 그래서 이게 사실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국회 방송에 가면 동영상이 있는데 이상하게 요것만 빠져 있더라고요. 현재 올라간 것 중에. 그래서 현장 동영상을 제가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편집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만 빠져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 추가경 예산 중에 문체부가 가져온 게 1%고 여기에서 15,000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우리 장관님께서 밝히셨는데 지금은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 기존에 있는 이 업계를 일단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 방안이 중요해요. 지금 일자리 창출 중요한 건 이건 평시 때 얘기고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황 장관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장관으로서 할 얘기는 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선출직이 우리 여론의 눈치를 좀 보긴 해. 임명직은 사실 여론의 눈치를 많이 안 보고 그냥 행정가 그 자리에 있어 행정가로서 그냥 쫙 밀고 나갈 뿐이고 확실히 선출직들이 국민 특히 여론의 눈치를 많이 봐서 많이 반영을 해주긴 해줘요. 이걸 보면 그래도 이런 우리 그 예전에 사회 시간에 봐온 삼권 분립 이게 참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필요하긴 한 것 같아. 자, 우리 여야 의원님들 국회의원들께서 저는 노는지만 알았는데 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여야 의원들은 어쩌고저쩌고 공연예술과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로 인해 관련 업계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15조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서 문체부에 배정된 예산이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며 우리 장관님을 질책을 하셨대요. 예. 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요 뭐라고 했냐면 황 장관에게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에 임명됐잖아요. 우리 황희 장관님께서 원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번에 장관이 됐잖아. 예? 그래서 임명된 것은 코로나로 업계 전체에 예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예산 편성은 기대감을 저버려서 매우 유감이라고 우리 국민의힘 이용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딱 선출이 되면 그 정권의 자기 사람들을 딱 행정부 수장으로 임명하잖아요. 그건 좋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국정 철학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라를 국민이 맡겨준 거니까 저는 그건 낙하산 인사라고 안 보고 그거는 자기의 국정 어떤 정책 방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을 쓰는 게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자,
그런데 이런 행정부 수장을 그 예를 들어서 뭐 차관급이나 이런 데서 그 뭐죠? 그 국가행정부 뭐 고시 본 사람 이 사람들을 잘 안 하고 자기 사람을 이렇게 심을 때 있잖아요. 정치권 인사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부서나 우리 관계된 뭐 예를 들어 문체부 장관이 새로 온다 그러면 뭐 전문성이 모질란다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인사가 올 때는 그 어떤 섭외력 그다음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수장으로서 정치력 같은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이럴 때 예산도 좀 많이 끌어올 수 있고 이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쉽지만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직 의원으로 있을 때 임명한 것은 이런 그 예산 짤 때 도움을 많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추가 행정 예산 전체 예산 중에 문체부가 강국이 1%라는 거는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이 1% 중에서 또 관광 분야 또 나눠 쓸 거 아니야. 자, 계속 볼게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중에 손실보상법이나 관련 입법안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등 업종 구분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진다며 일반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최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버금가는 손해를 본 분야 요게 어디예요? 우리 관광업이잖아요. 예. 특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을 했답니다. 물론 같은 단 소속이니까 주문 정도 유감이 아니라 주문했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당 같은 여권에서도. 자, 우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은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참 이런 거 우리 도종환 의원님 제가 예전에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회의할 때도 직접 가서 봤는데 우리 그 도종환 그 현재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아주 이 여러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되게 반영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우리 관광업계 진짜 많이 챙기더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얘기가 우리 접시꽃 당신 우리 어렸을 때 접시꽃 당신 그 장관님 직접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일 진짜 내가 보니까 우리 장관 이쪽 문체부 장관도 하셨기도 했겠지만 우리 특히 관광업계 많이 챙겨주시더라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행과 공연업계 피해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보다 더 큰 곳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여행업과 뭐 이런 곳들은 기존의 집합금지 업종이나 여행업종 그 지정된 그런 업종보다 피해가 더 크다 이 얘기고요. 특히 여행업계 여기서 이제 나와요. 우리 여행업계 우리 도종환 위원님 나중에 국회의원 한번 지역구 나오면 더 한번 밀어줘야 돼. 난 그렇게 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행업계는 매출이 2019년에서 얼마 2020년 11조에서 2020년 1조니까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지 뭐. 급감할 정도로 거의 사업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돼서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여행업 종사자에게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 아직 집합금지 업종 뭐 될 것 같아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지나는 수준 500만 원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여행업 종사 수가 18,000명 정도인 때 500만 원씩 지급하면 해당 예산이 9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답니다.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되겠어요? 안 쳐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만큼 지적하신 분이 누가 있어? 지금 국회의원 중에 현실을 이만큼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 내가 도종환 의원의 국회의원을 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근데 딴 거 다 둘째 치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여행업 종사자의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 가로 열고 500만 원 지원해야 된다. 여행업 종사자 18,000원인데 500만 원 지원 900원 900원 써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기지 않았겠어? 내가 이래서 동영상을 보여주려 했는데 동영상이 그것만 없더라니까. 계속 볼게요. 도종환 위원장은 중기부 및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게 해당 예산을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추가 경정 예산안 원안 원래 그것보다 540억 원 증액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수. 미스터 제임스님 쉬고 있는 직원들은 지원 없나요? 일단 지금 불만이 뭐냐면요. 일단 잠깐만 여기서 잠깐 요 내용 잠깐 좀 이따 이어갈게. 일단 우리 미스터 제임스님께서 주신 답 쉬고 있는 직원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란 피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됐건 여행사 사장님, 대표님들은 도와주지 않고 못하고 직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나마 다 어렵지. 직원들도 어렵고 대표님들도 어려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라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이지만 몇십만 원도 지원을 해주라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원하고 뭐 어쩌고 했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표님들이 문제인 거야. 소상공인들, 여행사 대표님들. 그래서 또 그분들도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 주세요. 지금 모두가 어려워. 자, 한 가지 제가 엄선해라. 저는 1차 재난지원금 외에는 2차, 3차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전 여행업이 아닙니다. 그죠? 서비스업 그냥 그 미디어인데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자, 이쪽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 도와주면 이쪽이 불만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를 더 도와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돈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아무튼 지금 우리 여행 업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도종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 벤처부와 또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해서 우리 황 장관님 논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게 해당 예산을 추경안 원안보다 540억 정도 증액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황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추경안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기존 고용유지 지원 등의 비교적 지원이 적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나와요. 다른 당 의원들도. 왜냐하면 그나마 이제 뭐 국회 법사위나 기재부 이쪽이나 다른 쪽은 이게 여야 간 특히 지금 현 정권을 잡고 있는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당과 특히 여야의 대립이 되게 심한데 이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여야의 대립이 비교적 좀 다른 위원회보다는 없어요. 예전에 그 누구죠? 최순실 사건 막 그때는 그 막 당사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 있어갖고 좀 불협화음이 있긴 했는데 비교적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간의 대립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정치적인 어떤 대립이. 그래서 비교적 이런 좀 종사자나 그런 여론에 많이 좀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야의 그런 정치적 논리, 자신이 어떤 정치적으로 그걸 하고 있냐를 좀 떠나서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공연 분야 같은 것들 뭐 얘기했는데 이분은 공연 분야 얘기했어요. 추경이 편성됐다. 근데 수저만 안 주고 밥상도 없는데 밥 맛있게 먹으라 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인력만 지원하면 뭐하냐. 이건 공연업계니까 좀 넘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다수 경영주가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인력 고용유지도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기존에 인력 고용 유지 어렵죠. 그런데 신규 채용 지원 말이 되냐? 맞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신규 채용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 창출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기존에 인력 고용 유지를 좀 해줘야 돼요. 이런 모순적인 예산 편성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려운 상황 눈 가리고 앙호하는 형식의 얄팍한 예상 편성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전 이 비판은 정당하다고 봐요. 예. 이건 맞는 얘기 같아. 황 장관은 기존 예산으로 여러 정책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답니다. 물론 기존의 예산으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죠. 물론 그 부분이 있는 걸 압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종사자 중심으로 편성을 했대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황 장관은 신규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정책 중 하나다. 이거는 정책 행정부 수장으로서 당연히 이거는 할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 인식에서는 다소 조금 모질하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 추경 성격 자체가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여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 이런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행정부 수장으로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서 뭐합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요걸 못 보셨구나. 황장관 요거 보세요. 이렇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그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지금 상황은 지금 신규 청년들에게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행사가 없는데, 취직할 곳이 없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기존 인력 고용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 지원이 말이 되냐? 안 되죠. 모순적인 예산 편성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만들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얄팍한 예산 편성이라고 충분히 비판할 만하죠, 이거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유례없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수한 상황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경정 예산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속시원히 말씀하신 우리 그 도종환 위원장님, 예. 중기부 및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해서, 예? 여기 나왔죠? 다시 한번 워낙 제가 이게 참 기분이 좋다 얘기만 들어도 중기부와 관련 부처와 논의해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을 추경안 원안보다 540억 증액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야,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는 뉴스원 기사를 인용해서 알려드린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주 맞다고 봅니다. 우리 도종환 의원님께서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요것도 아까 요거는 이제 긴 내용인데 이게 그거예요. 그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 기획재정부에서 거의 요거 이제 모든 부서의 것들을 다 합쳐놓은 건데 굉장히 길어요. 다 못 보여드리고 대략 이제 이걸 보면 알겠죠.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 긴급 고용, 방역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지. 나라 살림이 대충 요런 계획들이고 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라 저희가 좀 보는 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관광이라는 키워드에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 보면은 지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원 유형 2021년 시행한 방역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확대를 했대네요.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일반 경영 위기에서 여행업이 들어가 있죠.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그 관광이나 여행 관련한 키워드가 있는 분야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여기 있네. 요거 일반 업종 여행 공연 등 이렇게 했는데 요즘 얼마나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아무도 없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진행 상황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또 있네요. 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서 여행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행 마이스 1,000개사 여행과 마이스 1,000개사 이거 웃긴다. 봐봐요.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하는데 지원을 하게 돼. 80억 원. 1,000개사를 80억 원을 1,000개사로 나누면 한 개사당 몇 개가 얼마씩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전환하는데 지원하기 때문에 요거는 돈이 너무 작아요. 80억 원을 1,000개로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 업체당. 굉장히 적죠, 그죠? 디지털 기반으로 비즈니스 전환하는데 이게 한두 푼 들어갑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장난하나? 아시는 만한 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 또 볼게요. 경영 애로 업종, 고용 창출 및 교육 지원 해서 관광 분야, 여행업과 마이스, 종사자, 예비 인력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19억 갖고 5천 명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가나 모르겠다.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굳이 이거 따로 할 필요 있나? 그게 없다고 보고. 그래서 아무튼 여행 관광 분야는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대충 참
답답한 부분도 있고 우리 도종환 국회의원이 하신 얘기처럼 좀 시원한 그런 좀 가슴이 뻥 뚫린다. 우리를 대신해서 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그 행정부 수장, 우리 문체부 장관도 좀 귀 기울여서 추가 경제에서 아무튼 돈을 많이 갖고 와야 돼. 많이 갖고 와. 예? 지금 사실 예? 우리가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 관광업이 제일 힘든데 더 힘든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어디 무슨 매출 80% 70% 감소했다고. 물론 어려우신 거 아시지만 우리 관광 여행업계에 비할 바입니까? 솔직히. 예. 자, 지금 현재 저희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3월 11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예. 자, 벌써 40분이 지났네. 예. 자, 환절기인데 어떻게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뭐죠? 또 아까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 멘트 할 때 뭐죠? 코로나랜다. 지금 전국이 동해안 쪽은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이 미세먼지가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힌다. 최고. 앞이 안 보여, 앞이. 예.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또 한국에는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한절기라 건강관리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할 때 제가 작년 한 가을역쯤부터 했나? 처음에 라방 할 때 두세 명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10명, 많은 때는 14명 뭐 이렇게 정도는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한 100명 정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예.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좀 깔았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잠깐 좀 깔면서 예. 어떠신지요? 요거 하면 안 나오는구나. 음악은 요거를 같이 했을 때는 안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도. 자, 우리 박주희님 일주일 잘 지내셨고, 우리 하교인 루시님, 팀장님도 지난주 라방 할 때 중간에 그냥 생방송이 갑자기 멈춰갖고 갑자기 리듬 확 깨졌었잖아요. 제가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래갖고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김상윤님 내일 아무튼 집회 때 얼굴 뵙기로 하고요. 미스터 제임스님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절기 때 아무튼 어디 계시든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스마트폰에 열이 나서 그렇구나. 저도 예전에 라이브 하다가 중간에 한번 그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순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아따 있죠. 아이아따. 얘네는 무슨 기준이 없어. 여기 보면 얼마 전까지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여행업이 전 세계적으로 회복되려면 한 2, 3년 걸리겠다 이런 얘기 하더니 요즘에 또 얘기가 바뀐데 아무튼 재밌는 여러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좀 알려드리려고 한번 최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아따는 항공 여행 복귀, 여행 제한에 대한 불만, 여행의 건강증명서를 관리하기 위한 외부인 도입에 대다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이아따 여행 제한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 그러니까 결과치인데요. 어떤 것들인지 우리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응답자의 88%가요. 국경을 개방할 때 코로나19의 관리와 경제회복 속도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대요.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응답자 85%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부 등이
코로나19 관련 계획, 백신 배포 같은 것을 포함해서 마련해서 국경 개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접종 진행하면서 국경도 서서히 요 추세에 따라서 좀 개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 또 응답자의 많은 수가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여행하면서 동시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68%가 여행 제한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됐다고 동의를 하셨고, 또한 49%는 항공여행 제한이 지나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거 좀 공감이 된다. 근데 이건 뭐 아이아따 문제인가? 항공사들이 안 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는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대중들은 여행 제한 해제에 대해서 지지하지만, 여행 제한을 좀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원하고 있지만, 이런 위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안정감을 좀 느끼게.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서양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있죠. 하지만 여행도 가고 싶고, 지금 이제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이렇게 쫙 드는 그런 것 같아요. 미스터 제임스님, 저게 대부분 외국인 마인드라 합니다. 2월부터 개인 방송하는 여행 유튜버들은 현재 외국 여행을 진행. 2월부터 개인 방송하는 여행 유튜버들 현재 외국 여행. 저 알아요. 무슨 우리나라 무슨 한 명이 무슨 브라질 가갖고 그 한번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좀 이서 민망한 짓 해갖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극소수 개인 방송하는 여행 유튜버들 현재 외국 몇몇 나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극소수죠.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게 좀 일반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향후 여행 동향. 예, 보면 응답자 57%가 코로나19 종식 후 2개월 내에 여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요거는 2019 작년에 9월 대비 한 49% 개선이 됐다고. 그러니까 확 백신 때문에 또 확 많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나온 거겠죠. 응답자 72%가 가능한 한 빨리 가족들과 친구 만나러 여행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건 얘기가 나왔고, 응답자 81%가 일단 백신 접종하면 여행할 의향이 증가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84%는 목적지에서 격리될 가능성이 있으면 여행하지 않겠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응답자 56%는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여행을 연기할 것이다.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겠지.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겠죠. 또 볼까요? 아야따 트래블 패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트래블 패스. 지금 트래블 패스에 대한 얘기 가시권, 뭐 중국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뉴스 보니까 응답자 89%는 정부가 백신과 시험 인증서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응답자의 80%는 아이아따 트래블 패스 어플리케이션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할 것. 이거는 아이아따에서 질문을 한 거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아이아따가 트래블 패스 어플리케이션을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이게 혹시 유료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 아닌 우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전혀 너무 좀 황당한 의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충분히 좀 걱정해 볼 만한 얘기 같아요. 아이아따가 충분히 뭐 이런 자기네 우리 표준화된 걸 써. 예를 들어서 뭐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항공사에서는 이런 걸 반드시 써, 표준화된 거. 자, 쓰는데 이런 걸 운영할 때 공짜로 합니까? 세상에 다 돈 들어가지. 그거에 대한 일부 금액도 항공권 금액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또 이거 듣고 또 뭐 이상한 소리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걱정해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이죠. 예. 자, 그다음 응답자 78%는 관련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여행 자격 증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것. 뭐 당연한 얘기고. 예. 해당 조사는 여행객들이 여행 건강 증명서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트래블패스닷컴이라는 미디어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 그 한국관광공사 있죠? 거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게 지금 계속 떠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인용해서 저희가 기사 정리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뭐지? 그 주간 단위로 그 뭐지? 현재 코로나19의 그 각 나라별 뭐 그다음에 항공사별 대륙별 현행 주간 단위로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 이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그거 자주 이용하세요. 혹시 그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이런 거 기사 발췌나 뭐 내용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진짜 다 들어가서 찾아보거든요. 코로나19 관련 해외 시장 중요한 도약 이건 3월 9일 기준으로 주간 단위로 나오거든요. 중국, 뭐 대만 이렇게 대륙별로 다 나와요. 주요 핵심 아젠다들 뉴스거리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첨부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주간으로 국가별 관광지의 현황, 중국, 홍콩 엄청 디테일하게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고요. 또 이것도 나와요. 항공 동향, 배 동향, 페리 동향까지 한국과 중국 어쩌고 저쩌고에서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고 현재 국제항공사 대한항공 중국 노선 현황 어떻게 돼가고 일주일 단위입니다. 자, 페리 동향, 페리까지 다 나와요. 한국 홍콩 동향, 대만 비행기 현재 동향, 크루즈, 몽골, 일본 다 나옵니다. 다 우리나라 취향하는 항공사,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는 다 나와요. 보이시죠? 우즈벡, 터키, 네팔, 이탈리아, 핀란드, 스페인, 독일, 폴란드, 미국, 캐나다, 러시아도 지금 뭐 다 운항 중단이네요. 그죠? 운항 중단. 우리 하기현 루시님 팀장님 대한항공 운항 재개 2010 뭐 이렇게 하고 오로라 항공, S7, 아에로플로트 뭐 다 나오죠. 페리 동양, 블라디보스톡 나오고 호주, 뉴질랜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와요. 심지어 한국 여행금지 자제 관련 조치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나라를 못 가게 어떻게 막고 있나, 일본은 우리나라 못 가게 어떻게 막고 있나, 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은요 그 어디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가면 요즘에는 또 워낙 그 비상 상황이라 일주일 단위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거 찾아서 뭐 기사화할 거 없나 이런 게 보는 게 일이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국관광공사 그 데이터 저기 그거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그 뭐죠? 얼마 전에 제가 보도해 드린 건데 그 뭐죠? 그 데이터랩 그 한국의 무슨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항공 뭐 이런 거 데이터 다 저거 했잖아요. 그 데이터 랩이라는 그런 그 통일이 됐잖아. 예? 그래서 요 사이트 보시면 요거 한국 관광 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요거 한국 관광 데이터 랩 요거 보시면 수치별 통계 다 나와요. 항공도 나오고 여행 행태 분석, 관광 통계, 관광 실태 조사,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 국가별 관광 시장 이거 다 나와요. 여기 한국 관광 데이터 랩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메인 화면은 이건데 어디서나 한국 관광 데이터 보고 싶다 쉽게 그럼 여기 진짜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 요거 한국 관광 데이터 랩 요거 한국 관광 데이터 랩 쓰시면 돼요. 예. 요거 제가 뉴스로도 보도해 드렸어요. 자세히 주요 데이터 바로 가기. 야, 이동통신 데이터도 있네. 신용카드 데이터. 오, 이런 것도 있었네. 밑에까지. 오, 진짜 우리나라 스마트다. 딱 도표로. 저희들한테 완전 꿀팁이지 이거. 꿀이지 꿀. 기자들은 이런 거 좋아. 그치? 우리 지역 상황판. 몽골 최근. 진짜 우리나라 진짜 끝내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 업계이신 분들 이런 거 많이 참고하시면 되게 좋아요. 한국 관광 데이터 랩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도 저희 트래블 데일리 많이 기사 봐주시고요. 코로나19 상황 때 사실 저희 홈페이지 기사들이 전반적으로 조회수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5배 늘었어요. 전체 평균이. 그러니까 뭐 좀 눈길이 가는 기사, 이런 인기 기사 이거는 하루 이틀이 말거든. 근데 전반적으로 딱 보면 기사 조회수가 2.5배 늘었어요. 코로나19 전보다. 기사량이 없으니까 기사화 할 게 예전보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또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많이 또 조금씩이지만 속도가 좀 비교적 좀 느리긴 하지만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기사 조회수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지금 여행 중개소, 그 다음에 또 하나 트래블 데일리 두 채널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두 개 동시에 다 올려요. 여행 중개소는 지금 구독자 수가 1454명인가 그랬거든요. 지난해 여름에 1000명 돌파해서 비교적 최초 1000명 달성할 때보다는 지금 증가 추세는 빠릅니다. 그리고 뭐죠? 이 멤버십을 유튜브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 구독자가 3만 명이 돼야지 멤버십을 할 수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채널은 멤버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멤버십을 하게 되면 공지를 드릴게요.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작은 소망입니다만 3월에 구독자 2,000명 목표입니다. 지금 1,500명이니까 한 500명 정도 구독자 2,000명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상반기 중에 3,000명 목표입니다. 근데 어쨌든 3월 중에는 2,000명 목표니까 좀 구독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홍보를 해드렸는데 우리 러시아에 있는 백야나라 유튜브 지금 이미 구독자 1000명은 돌파했는데 조회수,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4000시간에서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라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백야나라, 백야 알죠? 백야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백야나라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다 시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청 시간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켜놓고 시청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돕자고요. 상부상조 서로 도와야 됩니다. 손에 손잡고 핸디는 핸드 손에 손잡고 상부상조. 자 그래서 많이 우리끼리 도웠고 내일 집회 예정돼 있는데 저희 나가서 취재한 영상 월요일자 뉴스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도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힘내시고 이제 좋은 일만 긍정적인 얘기만 남았습니다. 바닥 쳤죠? 힘내시고요. 다음 한 주도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저 지난주와 비슷한 정도 실시간 들어와 주셨네요.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 관심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기인 루시님 라이브 뉴스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내일 방송 기대 또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